사랑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문순규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불철주야 민생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구도심 충무 여자 태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시정질의를 허락해 주신 문순규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정질의에 앞서 어제 진행된 시정질의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곳 창원시 의회는 100일만 창원 시민의 민의가 모인 곳입니다. 의원의 질의에 공격적인 답변 모습, 끼어드는 모습, 질의에 맞지 않는 답변은 시정의 동반자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인 물론 시민을 대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야유를 보낸 등 끼어드는 모습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오늘 시정질의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자제되길 바라며 시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와 진해 구도심 버스 노선 개편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2년 말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공유재산의 평가 총액은 13조 8,147억 원입니다. 2024년 창원시 전체 예산의 약 3배입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주체로서 공공성 및 공익성을 위해 관리하고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정책은 초기 유지 보존을 위한 재산 관리나 임시적 필요에 따른 처분을 하는 소극적인 재산 관리에서 관리 영역의 범위가 확대되는 적극적인 재산 관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의 공유재산은 취득부서와 사용부서가 달라 소관 상임위원회가 상의하여 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공유재산의 단순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들 외에 자산으로서 가치 향상을 위한 내용들은 빠져 있습니다. 창원시의 모든 공유재산은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회계과에 3, 4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관을 실, 국, 소, 구청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재산의 업무 범위는 넓고 수준 높은 전문 지식을 요구하며 공유재산의 취득, 매각, 배부, 사용, 수익허가, 개발 등과 관련된 등기 및 등기부상의 소유권 변동과 권리 분석, 각종 세금 문제, 민원 또는 소송 업무 등도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포함됩니다. 이에 총괄재산관리관 정연섭 자치행정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덕분에 죄송합니다. 그 1박 2일로 국회랑 그 교육부, 복지부 잘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요. 성과 있기를 바라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 말 우리 창원시 공유재산 전체 평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정확한 결산 결과는 아니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한 120만 건에 14조 1천억 정도 됩니다. 예. 지금쯤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거의 조금 전에 말씀 그 금액이 거의 정확하다고 계산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많은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굉장히 많죠.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하는데 취득부서와 사용부서가 달라서 우리 의회 심의할 때 에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산이 10억 이상 되는 부분은 반드시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 중에서 행정재산인 경우가 가장 많은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어떤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비 타성 조사를 하고 재정 투자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 총괄 부서인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이제 업무가 되어 있는데 이 이원화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방대한 재산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좀 더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총괄부처에서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잘 하시고 계신다고 믿는데 규모 금액에 비해서 뭐 다음에 질문 드리도록 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취득 시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부서인 문화육성과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에서 매입한 3건 중 2건이 인접한 지역임에도 산정 기준이 달랐어요. 공시지가의 2배, 또 어떤 거는 3배 이렇게 적용을 했고, 또 갑자기 수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됐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에는 한 건은 도시재생과 근대 건조물 정비 사업으로 2018년에 약 2억 1천만 원, 자부담 20%로 공사를 해서 자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상승분이 미반영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또 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유선으로 매각 동의를 가름했어요. 우리 영에 보면 이게 징구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전화로 그냥 이게 허가된 거예요. 그죠? 법이 명시한 절차를 무시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은 진해 문화익사관 조성에 있어서 감정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보통 이 감정을 할 때에는 우리 행정에서 물론 감정은 가감정이 있고 본감정이 있을 텐데 행정에서 어떤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그 전에 가감정을 좀 하게 되는데 이 가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물을 현장 방문하지 않고 공부에 있는 어떤 공부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본감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토지의 진행이라든지 뭐 교통의 접근성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개발을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게 되는데 그 감정과의 차이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감정에 있어서 그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보상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재산관리관, 총괄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취득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뭐예요?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뭐냐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역할 말씀하십니까? 네. 예, 보통 우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하면 이 재산을 대해서 처분할 것인지 취득하는 타당성을 이렇게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할 때도 네. 그 가격이 적정한지도 심의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심의회를 관리하는 게 또 우리 총괄 재산 담당 관리관이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심의회부터 우리 총괄 재산 관리관이 충분한 검토, 심의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다가 처분을 그러니까 심의해 달라고 올려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답이 쉽게 나오네. 네. 예? 그래요. 뭐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년 공유재산 실태 조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 44조에 의해서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지난해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토정보공사에서 옛날 지적공사 그게 의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매년 할 때 어떤 그 우리 공유재산 활용 가치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기준은 우리 공유재산법에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보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은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해야 된다. 그다음에 주민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 기능이 강화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총괄 재산 관리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아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다음에 보전 관리에서 이제는 그거에 적극적인 어떤 아까 말씀하신 재무 건정성이라든지 그거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달라는 얘기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실태 조사를 했어요. 혹시 성과는 있습니까? 실태 조사를 작년에 하반기에 했었는데 그때 우리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해주셨죠. 그때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그 무죄재산, 상표권이나 수익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산 등재에 재산 등재 대장에 그 등재되면 안 되는 부분을 등재된 경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작년에 싹 정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많은 그런 부분들을 14건 남기고 금액은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싹 정리했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누락된 재산이 많이 있었는데 한 125필지 정도 이렇게 등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배상금도 부과를 해서 한 2억 8천만 원 정도 부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한 50%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2022년 말하고 2023년 지금 가결산 한 거를 보면 임목주기고 기계기구, 선박, 그다음에 무채재산은 말씀하신 대로 220억 중에 214억이 등재가 안 돼야 되는 게 매년 등재를 했어요. 기업으로 말하면 분식회계예요. 맞죠? 예, 근데 좀 전에 예. 1,400만 원, 뭐 그거는 잔액이고 지금. 네.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등재돼야 될 상표권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그거에 지금 이 가결산 한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런데 보다 보니까 임목주하고 기계기구, 선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었어요, 금액이. 이거는 어떤 원인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191건이죠. 2,191건에 214억이었습니다. 214억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싹 정리, 좀 전에 말씀한 임목주 다 포함해서 정리를 하고 남은 것이 14건에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누락된 이유는 줄어든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잘못 등재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걸 정리하다 보니 많은 부분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자산이 사실은 평가해 보면 없는데 네.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허위, 거짓으로 자산이 있다고 여태까지 해온 거예요. 맞죠? 좀 전에 말씀 허위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이 뭐 허위로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 행정을 하다 보니 약간의 어떤 착오, 기재 미스 이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허위는 그게 아닙니다. 매년 실태 조사를 네, 하는데 네. 계속 네. 누적이 되어 온다면 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면 앞으로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위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허위예요. 착오입니다. 건전 재정에 예. 그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라고. 기재 누락이고 착오입니다. 허위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내가 허위라고 얘기한 거는 과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래요. 우리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회계과 재산관리팀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지금은 5명입니다. 그죠?
그 전에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습니다. 예. 예. 한 명 늘었네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1명 늘렸습니다. 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직원들 믿고요. 믿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스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우리 창원시하고 비슷한 우리 세계 특례시 있지 않습니까? 저 화면에 보시면 저쪽 세계 특례시는 재산관리과라고 별도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인원이 12명이야. 우리하고 규모, 그러니까 평가액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시면 건수가 우리 창원시가 5만여 건, 다른 데보다 2배 가까이 이 건수가 많아요. 금액은 비슷해. 그 이유는 수도권의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금액은 비슷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건수가 많아. 그 얘기는 관리할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런데 매년 같이 3명, 4명이서 13조, 14조에 육박하는 공유재산을 그분들이 담당하고 있다고요. 시스템적으로 맥락을 해봐야 이게 나옵니까? 아무튼 그거는 그렇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뭐 시장님께 내가 질문할 건데, 이게 이 인원이라든지 과의 재편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앙에 건의해서 조직을 더 늘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진해 서부 구도심 버스 노선과 버스 회차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입니다. 예. 어제 국장님의 어제 답변 모습은 의원으로서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어제도 저 화면이 나왔고, 유감스럽게 제가 저 와이어 메시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7군데에 이 채취를 저렇게 했는데 저 중에 일부만 저 와이어 메시가 붙어 있는 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 어제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우리 SBRT 공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예, 지금 뭐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민들은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도로가 많이 패이고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고 온갖, 이거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이 사업 설계하고 했죠. 예, 제가 처음부터 기획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신교통추진단장을 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한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민선 7기에 계획하고 실행하고 민선 8기에 뭐 실행하고 이런 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어쨌든 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건설국장님이 책임자 아니십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은 뭐 민선 7기에서 어떻게 하고 민선 8기에서 어떻게 하고 그런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할 거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우리 창원 시민들한테 사실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다음에 어떤 답변을 해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곧 교통건설국장 책임자이신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용이 있어요?
어제 제가 그 답변 드린 내용은 최근 우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인대로 SBRT 구축 사업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 사업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되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국장으로서 정확하게 그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제 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려야 될 또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던 SBRT 사업이 됐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은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에 정확한 의도를 모르는 것 같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창원 시민들은 민선 7기에서 했던 민선 8기에서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일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시 설계를 했고 지금 현재 공사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책임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답변에 앞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창원 시민들한테 먼저 사과부터 하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게 팩트예요? 팩트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팩트가 맞든 안 맞든 이 공사는 계속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지금 예. 저렇게 다 엎어놨는데 다시 원상태 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 그 시정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 답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답변하기에 앞서 공사 현장에서 저런 부실이 나타났다면 사과 먼저 한 다음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란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사과하실 생각 있냐고요? 공사를 하면서 시민들께 사과할 생각 있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브리핑도 앞전에 했었고, 공사 기간 동안에 시민에게 지금 불펜을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또 경과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물론 이제 그 포토월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 한 125일 정도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잦은 비로 인하고 해서 포토월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제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불편들을 또 시민들이 묵묵히 또 감내를 해주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최상의 SBRT를 구축해서 시민들한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시고, 저기에 보이는 비 와서 포토홀이 생기는 그것보다도 어제 얘기한 대로 쉘터의 지지대에 결집하는 나사가 뭐 개수가 정확하게 안 돼 있다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와이어 메시가 제대로 안 된, 그러니까 부실 공사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어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쉘터를 설치하는 그 정류장이 수평이 다 틀리기 때문에 수평을 맞추기 위한 임시 지지대를 설치해 놓은 사항이고, 나중에 공사가 다 마무리되면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염려를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염려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저 마사토, 그러니까 보도블록 깔기 전에 이미 저 흙을 갖다가 지금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공기가 지금 급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사토 평탄화 작업해가지고 보도를 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안에 지금 떠 있고, 그 다음에 나사 결집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태풍 불고 그러면 쉘터 날아가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러니까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예. 조치가 돼 있는데 지금 저렇게 나사가 저렇게 안 조여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희들이 전부 한번 전수 점검을 하도록 뭐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합니까? 처음부터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거를 면밀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우리
국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저런 게 있으니까 유의해서 보겠다라고 하란 얘기예요. 예, 잘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거는 BRT는 뭐 또 다른 의원들도 많이 질문할 것 같고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 지난 우리 두 번의 버스 노선 개편이 있었잖아요. 이게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한 3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3억 8천이에요. 응? 이것도 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 들어가 가지고 금액을 찾아낸 건데 참 이 용역비 3억 8천 가지고 이렇게 저는 진해 서부 지역 의원인데 거기에 어떤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질의 계속 드릴 건데 목적이 뭡니까? 버스 개편의 목적이. 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노선 개편을 실행을 합니다. 지난 작년 6월 달에 전면 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급행버스를 도입을 합니다. 그 시 외곽 지역에서 도심지로 좀 빠르게 이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급행 노선을 6개 노선으로 이렇게 도입을 했고,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그 BRT하고 버스 노선하고 이렇게 그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 버스를 버스 노선 개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중복 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비효율적인 이런 노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좀 조정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되고 또 소외받는 어떤 노선이라든지 지역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하여튼 우리 서부 지역, 진해 서부 지역에서만큼은 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서부 지역에서 창원 시내를 오가는 버스의 운행 횟수, 그다음에 노선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자차를 이용을 해서 하다 보면은 교통이 또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BIS 이런 부분도 고장이 난 게 장기간 방치가 되고 뭐 요청을 했음에도 한참 걸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는데 그것도 용역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바로 즉각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거죠? 예, 뭐 답변을 간략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진해 서부 쪽에 이제 앞전에 버스 노선 개편을 할 때에 그 노선이 당초에 그 4개 노선이 이제 있었는데 노선이 한 개 이제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이전에 그 150번, 151번, 뭐 751번, 752번 이렇게 4개 노선이 되어 있었는데 좀 이용객이 너무 적은 노선에 대해서 좀 통폐합을 하면서 이용객이 좀 많은 151번에는 대수를 좀 더 정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0번 같은 경우에는 창원 중앙역까지 노선을 또 노선 연장을 해서 KTX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좀 더 편리를 주려고 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150개 노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선 개편하면서 144개 노선으로 일단 줄어들었는데, 진해 쪽에는 노선 개편을 하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용객이 일부 또 증가 행글로 이렇게 수치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보 시스템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쪽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나서 좀 잦은 고장이 좀 있었고, 그거는 이제 의원님 뭐 상당히 죄송하지만은 작년 1월 달에 그 요청이 있어가지고 뭐 군항제 전에 좀 설치를 해달라는 이런 또 뭐 긴급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이 통상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은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고를 수리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 좀 고장이 있었고, 지금 올해 2월 달에 고장이 23일부로 저희들이 최종 패널 부분, LCD 패널 부분을 교체를 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은 고장이 없는데,
그 혹시라도 중고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부분은 만약에 다음에 한 번 더 고장이 발생한다면은 신품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309번 노선 예,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노선이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는지. 309번은 당초에 그 진해루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중원 오타리로 해가지고 중앙시장을 둘러오는 노선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의원님께서도 요청이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고 해서 요청이 있어서 진해루에서 속천까지 속천 어촌계까지 노선을 연장을 했는데 그 진해루에서 속천까지 노선을 뭐 운행을 뭐 안 하고 이렇게 단축 운행을 한 걸로 뭐 민원이 제기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운행 기록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스 그 배차 시간이 그렇게 짧지가 않고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돌아다니니까 순찰할 때에는 한 번도 못 보여가지고 사실은 제가 밤에 야간에 한번 거기서 기다리다가 버스가 어떻게 가는지 따라 다녀봤어요. 그런데 맞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 빨간 원에 저희가 이제 태평동 쪽인데 인이동 버스 종점이 있는데 그 근처인데 거기서 진해로까지 가려면 속천 버스 종점에서 환승을 해서 가든가 그래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 계신 분들은 저 중원 로타리까지 나와서 그 환승을 하든가 걸어서 그 차를 타고 롯데마트까지 와가지고 그 저기 병원 연세병원을 가야 돼. 연세병원을 그 연세병원 가는 거를 나중에는 검토해 주시고요. 뭐 질문이 한 두세 가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서부는 예전부터 굉장히 이 대중교통에 있어서 소외를 받았다. 그랬을 때 용역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감차했죠. 안 됐는데 그렇게 됐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향후에 계획이 혹시 다시 한다면 그것도 좀 감안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인이동 버스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인이동 버스 차고지는 버스 해차장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야간에도 박차지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버스 노선이 지금 4개 노선이 있는데 하루에 29대가 거기에서 버스 해차를 하고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토지 소유자가 버스 업체가 일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토부 그리고 또 기재부가 이렇게 토지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비를 하려 하면은 토지 소유자와 사전 협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렵게 해서 세차기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버스 기사 휴게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데 시설물들이 지금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인이동 관련해 가지고 그 서류를 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버스 운영에 대해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나와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방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약화되는 가운데 방치된 공공시설의 증가와 건물 노후화 등 사회적 관리 비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을 경감하면서 공유재산 전반의 체계적 관리 전략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타 지자체에서 저렇게 한 건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상현 의원 지적처럼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아까 말씀처럼 어떤 보존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활용까지를 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왔고요. 특히 우리 창원이
지금 통합부채가 약 1조 정도 됩니다. 아까 그 전체 숫자로 보면 10조가 우리 공유세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활용을 잘해서 자산 가치를 극대화해서 통합부채의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충분히 공감하셨을 것 같고 혹시 그러면 우리 지금 아까 인력 문제 얘기인데 공유재산 담당 직원 적정 인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뭐 좋은 문제 제기였다고 보고요. 그 좀 상당히 숫자가 좀 적다고 저도 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공직을 시작할 때 업무가 40여 년 전에 국유재산 업무를 한 2년간 했었습니다. 그 와서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의 중요성이랄까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이런 실태를 바라봤을 때 지금 인력보다는 많이 좀 아까 뭐 다른 지자체 같은 데는 과 단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도 보면 숨은 재산이 또 있는지 또 관리 실태가 어떻는지 또 뭐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대로 잘 관리를 해서 좀 재산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진해 구도심은 군항제, 해군, 이병 등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져서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그래서 자가용으로 방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군항제 기간에 주차와 교통 대란이 발생합니다. 이에 구도심 4개의 시내외 버스 차고지를 통합해서 종합터미널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그 부분도 정말 저희들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진해가 기본적으로는 그 지형적으로 보면 그 다른 지역과 연결하기 좀 어려운 그런 그 자연 발생적인 그런 도시였는데 지금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종점들이 4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통합을 해서 외부로 또는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새로 좀 정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보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 시정 질문하고 관계 없는 건데 오늘 시정회의 때 민방위복 착용하셨더라고요. 예. 오늘 뭐 비상 있는 날입니까? 비상이죠. 의료 관련해서. 의료 대란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바뀐 민방위복을 착용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좀 생소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으십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2022년 말 기준 우리 창원 특례시의 공유 재산은 13조 8,147억 원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잠자는 공유 재산을 묶어둘 것이 아니라 정확한 가치를 찾고 또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출발점이 공유 재산의 철저한 계획, 수립과 관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창원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도 적극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서민의 마련 버스가 주민이 필요한 곳곳을 누빌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오늘은 제116주년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의 어머니와 아내, 딸인 여성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창원시의 절반이 여성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도록 직장과 양육, 생활 및 노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창원시 의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